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끝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 유형,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상처받은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10걸음은 앞서 나간다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영리하고 누구보다 뛰어나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마치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듯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과 교묘한 조종, 그리고 상대를 옭아매는 게임들이 결코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모든 가면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릴지라도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늘 내리는 선택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 불태워버린 수많은 관계의 다리들,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머지않아 그들을 결코 원치 않았던 바로 그곳으로 정확히 이끌고 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고립입니다. 스스로 만든 외로움의 감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통제라는 게임에 바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조종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향한 관심과 찬사, 그리고 인정을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곁을 떠나버리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그 균열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매력이나 위협으로 상대를 다시 끌어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부름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침묵이 계속될 때, 한번 닫힌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텅 빈 공간은 다름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고립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한 조각 직접 건설한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배신을 할 때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한 걸음씩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걸 사람도, 이용할 사람도,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줄 관객도 남아있지 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둘러댈 것입니다. 누구도 필요 없다고, 혼자인 것이 오히려 힘의 상징이라고 강한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온 사람이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악몽입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객석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휴대폰을 뒤적이며 자신의 궤도로 다시 끌어들일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아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락처 목록 속에서 이미 그와의 연결을 끊어버린 이름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떠나간 사람들이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선명한 대비는 나르시시스트의 고립감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자신의 공허함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물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가두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도달하는 첫 번째 종착역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무대 중앙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모든 순간들을 되감으며 지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버리는 것. 고립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모든 사람을 밀어냄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혹독한 형벌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이미지의 붕괴입니다. 애써 만든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미지는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으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연기는 너무나 정교해서 한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가면의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붕괴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들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의 매력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간파합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이미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과거의 배신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화제를 돌리고 남을 탓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속임수로 쌓아올린 기초는 그 붕괴가 필연적입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보였던 것은 필사적인 발버둥으로 드러나고 강인함으로 포장했던 것은 사실 깊은 불안과 공포였음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가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는 동안에만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연극에 박수를 쳐주지 않는 순간 가면은 모든 힘을 잃고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한때 그들을 칭찬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고 그들을 존경했던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들을 맹목적으로 변호했던 가족들조차 이제는 그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스포트라이트는 더 이상 그들을 비추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빛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진실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들의 평판, 즉 그들이 모든 것을 투자했던 단 한 가지가 무너지는 것은 특히나 잔인한 고통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격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환상을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연기에 수년간 속아 넘어갔을지라도 결국 박수 소리는 멈추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박수가 끝나는 순간 그들의 힘도 끝이 납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그들이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투영했던 강인함의 이미지는 나약함으로 폭로되고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은 진실됨으로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깨진 가면을 다시 붙여보려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가면은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도달하는 두 번째 종착역입니다. 더 이상 연기할 무대도 들어줄 관객도 없는 스스로 만든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후회입니다. 과거의 메아리가 영원히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덮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후회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비웃어 넘깁니다. 누군가를 잃어도 상관없다고 진실했던 관계에서 등을 돌린 것도 그저 또 하나의 게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후회는 그들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과거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 정직함 대신 조종을 택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배신했던 사람들. 과거에는 그런 행동을 하며 스스로 강력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순간에 그 기억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시했던 웃음소리, 깨뜨려버린 신뢰,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내면에서는 내게 모든 것이 있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갇히게 되는 굴레입니다. 후회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단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비밀스럽게 원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심, 새로운 게임으로 스스로를 분산시키려 할수록 그 후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밤이 되어 가면을 벗었을 때 후회는 침대 끝에 앉아있는 불청객처럼 그들을 노려봅니다. 후회는 같은 선택을 반복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버려진 모든 사람, 불태워진 모든 달이, 깨어진 모든 약속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 무게는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립지 않은 척,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척 행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텅 빈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아껴주고,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들 안에 살아 숨쉽니다. 네 번째 목적지는 영원한 갈증입니다.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허기, 즉 갈증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찬사, 더 많은 통제권을 얻기만 하면 마침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빼앗고 가져도 그들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상황에서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언제나 다음의 쾌락을 쫓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 만족감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찰나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사람은 부족했어.
그 일은 내게 맞지 않았어. 하지만 10번, 20번, 100번의 실패가 반복된 후에는 그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공허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히 앉아있지 못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립니다. 다음 사람, 다음 게임, 다음 무대가 마침내 그 구멍을 메워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구멍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조종하면 할수록 만족감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그들이 걸린 저주입니다. 허기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마치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불만족을 느낄수록 다음 공급원을 더욱 필사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 야망, 통제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 헤매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거래가 되고 모든 인연은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고 있는 바로 그 공허함이 어디를 가든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 없이도 성장하고 웃고 평화를 찾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들을 더욱 굶주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설령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만족감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방황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인과응보의 무게입니다. 업보의 대가를 치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 즉 인과응보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그것은 모든 선택, 모든 배신, 모든 이기적인 행동의 메아리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는 항상 이 지점으로 기결됩니다.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 믿었던 결과의 무게 속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업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들키지 않고 속임수를 써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보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힘을 모으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업보는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허함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한때는 쉽게 열렸던 문들이 굳게 닫히고 기회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더 깊이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것은 몇 배가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신뢰를 깨뜨릴 때마다 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을 이용할 때마다 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계절은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처벌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계속 받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만 입히고 피 흘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파괴만 일삼고 스스로는 파괴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지점은 그 업보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강요했던 외로움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고, 당신의 마음에 심었던 의심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당신에게 남겼던 공허함은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이 무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면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들이 한때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도구들이 이제 그들 자신의 감옥이 됩니다. 통제력을 주었던 거짓말은 이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곁에 두었던 조종술은 이제 모두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자신감처럼 보였던 자만심은 이제 그들을 완벽하게 고립시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승리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선택이 남긴 인과응보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의 탈출구나 변명조차 남지 않은 상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당신의 결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옥이 당신의 감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이 당신의 외로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이 맞이할 운명 위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쫓느라 바쁜 동안 당신은 진실한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후회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동안 당신은 더 가볍고 더 강하게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고립, 후회,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말은 치유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를 위해 사는 삶과 진실을 위해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결국 가면은 떨어지고 침묵이 찾아오며 그 무게가 당도합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도달하는 그곳, 혼자이고 공허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강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게임에 갇혀버리는 곳. 그곳에 그들을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끝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 유형,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상처받은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10걸음은 앞서 나간다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영리하고 누구보다 뛰어나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마치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듯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과 교묘한 조종, 그리고 상대를 올가매는 게임들이 결코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모든 가면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릴지라도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늘 내리는 선택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 불태워버린 수많은 관계의 다리들,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머지않아 그들을 결코 원치 않았던 바로 그곳으로 정확히 이끌고 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고립입니다. 스스로 만든 외로움의 감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통제라는 게임에 바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조종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향한 관심과 찬사, 그리고 인정을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곁을 떠나버리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그 균열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매력이나 위협으로 상대를 다시 끌어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부름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침묵이 계속될 때, 한번 닫힌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텅 빈 공간은 다름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고립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직접 건설한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배신을 할 때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한 걸음씩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걸 사람도, 이용할 사람도,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줄 관객도 남아있지 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둘러댈 것입니다. 누구도 필요 없다고, 혼자인 것이 오히려 힘의 상징이라고 강한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온 사람이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악몽입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객석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휴대폰을 뒤적이며 자신의 궤도로 다시 끌어들일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아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락처 목록 속에서 이미 그와의 연결을 끊어버린 이름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떠나간 사람들이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선명한 대비는 나르시시스트의 고립감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자신의 공허함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물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가두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도달하는 첫 번째 종착역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무대 중앙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모든 순간들을 되감으며 지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버리는 것. 고립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모든 사람을 밀어냄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혹독한 형벌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이미지의 붕괴입니다. 애써 만든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미지는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으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연기는 너무나 정교해서 한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가면의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붕괴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들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의 매력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간파합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이미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과거의 배신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화제를 돌리고 남을 탓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속임수로 쌓아올린 기초는 그 붕괴가 필연적입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보였던 것은 필사적인 발버둥으로 드러나고 강인함으로 포장했던 것은 사실 깊은 불안과 공포였음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가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는 동안에만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연극에 박수를 쳐주지 않는 순간 가면은 모든 힘을 잃고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한때 그들을 칭찬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고 그들을 존경했던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들을 맹목적으로 변호했던 가족들조차 이제는 그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스포트라이트는 더 이상 그들을 비추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빛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진실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들의 평판, 즉 그들이 모든 것을 투자했던 단 한 가지가 무너지는 것은 특히나 잔인한 고통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격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환상을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연기에 수년간 속아 넘어갔을지라도 결국 박수 소리는 멈추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박수가 끝나는 순간 그들의 힘도 끝이 납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그들이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투영했던 강인함의 이미지는 나약함으로 폭로되고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은 진실됨으로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깨진 가면을 다시 붙여보려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가면은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도달하는 두 번째 종착역입니다. 더 이상 연기할 무대도 들어줄 관객도 없는 스스로 만든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후회입니다. 과거의 메아리가 영원히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덮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후회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비웃어 넘깁니다. 누군가를 잃어도 상관없다고 진실했던 관계에서 등을 돌린 것도 그저 또 하나의 게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후회는 그들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과거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 정직함 대신 조종을 택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배신했던 사람들. 과거에는 그런 행동을 하며 스스로 강력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순간에 그 기억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시했던 웃음소리, 깨뜨려버린 신뢰,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내면에서는 내게 모든 것이 있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갇히게 되는 굴레입니다. 후회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단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비밀스럽게 원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심, 새로운 게임으로 스스로를 분산시키려 할수록 그 후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밤이 되어 가면을 벗었을 때 후회는 침대 끝에 앉아있는 불청객처럼 그들을 노려봅니다. 후회는 같은 선택을 반복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버려진 모든 사람, 불태워진 모든 달이, 깨어진 모든 약속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 무게는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립지 않은 척,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척 행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텅 빈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아껴주고,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들 안에 살아 숨쉽니다. 네 번째 목적지는 영원한 갈증입니다.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허기, 즉 갈증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찬사, 더 많은 통제권을 얻기만 하면 마침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빼앗고 가져도 그들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상황에서 상황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닙니다. 언제나 다음의 쾌락을 쫓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 만족감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찰나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사람은 부족했어. 그 일은 내게 맞지 않았어. 하지만 10번, 20번, 100번의 실패가 반복된 후에는 그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공허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히 앉아있지 못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립니다. 다음 사람, 다음 게임, 다음 무대가 마침내 그 구멍을 메워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구멍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조종하면 할수록 만족감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그들이 걸린 저주입니다. 허기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마치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불만족을 느낄수록 다음 공급원을 더욱 필사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 야망, 통제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 헤매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거래가 되고 모든 인연은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고 있는 바로 그 공허함이 어디를 가든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 없이도 성장하고 웃고 평화를 찾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들을 더욱 굶주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설령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만족감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방황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인과응보의 무게입니다. 업보의 대가를 치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 즉 인과응보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그것은 모든 선택, 모든 배신, 모든 이기적인 행동의 메아리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는 항상 이 지점으로 기결됩니다.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 믿었던 결과의 무게 속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업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들키지 않고 속임수를 써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보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힘을 모으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업보는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허함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한때는 쉽게 열렸던 문들이 굳게 닫히고 기회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더 깊이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것은 몇 배가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신뢰를 깨뜨릴 때마다 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을 이용할 때마다 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계절은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처벌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계속 받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만 입히고 피 흘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파괴만 일삼고 스스로는 파괴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지점은 그 업보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강요했던 외로움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고 당신의 마음에 심었던 의심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당신에게 남겼던 공허함은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이 무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면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들이 한때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도구들이 이제 그들 자신의 감옥이 됩니다. 통제력을 주었던 거짓말은 이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곁에 두었던 조종술은 이제 모두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자신감처럼 보였던 자만심은 이제 그들을 완벽하게 고립시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승리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선택이 남긴 인과응보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의 탈출구나 변명조차 남지 않은 상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당신의 결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옥이 당신의 감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이 당신의 외로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이 맞이할 운명 위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쫓느라 바쁜 동안 당신은 진실한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후회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동안 당신은 더 가볍고 더 강하게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고립, 후회,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말은 치유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를 위해 사는 삶과 진실을 위해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결국 가면은 떨어지고 침묵이 찾아오며 그 무게가 당도합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도달하는 그곳, 혼자이고 공허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강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게임에 갇혀버리는 곳, 그곳에 그들을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끝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 유형,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상처받은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10걸음은 앞서 나간다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영리하고 누구보다 뛰어나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마치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듯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과 교묘한 조종, 그리고 상대를 올가매는 게임들이 결코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모든 가면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릴지라도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늘 내리는 선택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 불태워버린 수많은 관계의 다리들,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머지않아 그들을 결코 원치 않았던 바로 그곳으로 정확히 이끌고 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고립입니다. 스스로 만든 외로움의 감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통제라는 게임에 바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조종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향한 관심과 찬사, 그리고 인정을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곁을 떠나버리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그 균열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매력이나 위협으로 상대를 다시 끌어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부름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침묵이 계속될 때, 한 번 닫힌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텅 빈 공간은 다름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고립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한 조각 직접 건설한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배신을 할 때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한 걸음씩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걸 사람도, 이용할 사람도,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줄 관객도 남아있지 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둘러댈 것입니다. 누구도 필요 없다고, 혼자인 것이 오히려 힘의 상징이라고 강한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온 사람이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악몽입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객석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휴대폰을 뒤적이며 자신의 궤도로 다시 끌어들일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아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락처 목록 속에서 이미 그와의 연결을 끊어버린 이름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떠나간 사람들이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선명한 대비는 나르시시스트의 고립감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자신의 공허함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물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가두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도달하는 첫 번째 종착역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무대 중앙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모든 순간들을 되감으며 지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버리는 것. 고립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모든 사람을 밀어냄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혹독한 형벌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이미지의 붕괴입니다. 애써 만든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미지는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누구도 흠잡을 수 없으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연기는 너무나 정교해서 한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가면의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붕괴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들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의 매력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간파합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이미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과거의 배신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화제를 돌리고 남을 탓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속임수로 쌓아올린 기초는 그 붕괴가 필연적입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보였던 것은 필사적인 발버둥으로 드러나고 강인함으로 포장했던 것은 사실 깊은 불안과 공포였음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가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는 동안에만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연극에 박수를 쳐주지 않는 순간
가면은 모든 힘을 잃고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한때 그들을 칭찬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고 그들을 존경했던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들을 맹목적으로 변호했던 가족들조차 이제는 그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스포트라이트는 더 이상 그들을 비추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빛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진실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들의 평판, 즉 그들이 모든 것을 투자했던 단 한 가지가 무너지는 것은 특히나 잔인한 고통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격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환상을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연기에 수년간 속아 넘어갔을지라도 결국 박수 소리는 멈추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박수가 끝나는 순간 그들의 힘도 끝이 납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그들이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일어섭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투영했던 강인함의 이미지는 나약함으로 폭로되고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은 진실됨으로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깨진 가면을 다시 붙여보려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가면은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도달하는 두 번째 종착역입니다. 더 이상 연기할 무대도 들어줄 관객도 없는 스스로 만든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후회입니다. 과거의 메아리가 영원히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덮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후회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비웃어 넘깁니다. 누군가를 잃어도 상관없다고 진실했던 관계에서 등을 돌린 것도 그저 또 하나의 게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후회는 그들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과거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 정직함 대신 조종을 택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배신했던 사람들. 과거에는 그런 행동을 하며 스스로 강력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순간에 그 기억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시했던 웃음소리, 깨뜨려버린 신뢰,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내면에서는 내게 모든 것이 있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갇히게 되는 굴레입니다. 후회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단지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비밀스럽게 원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심, 새로운 게임으로 스스로를 분산시키려 할수록 그 후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밤이 되어 가면을 벗었을 때 후회는 침대 끝에 앉아있는 불청객처럼 그들을 노려봅니다. 후회는 같은 선택을 반복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버려진 모든 사람, 불태워진 모든 다리, 깨어진 모든 약속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 무게는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립지 않은 척,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척 행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텅 빈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아껴주고,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다는